네, 여러분들과 함께 증권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장이 마무리된 게 있어가지고 미국 장에 한국 장은 어제 마무리가 됐죠. 네, 미국의 나스닥이 0.52% 약간 상승. 근데 이거 봤는데 이게 뭐 미국의 3대 지수가 올라오긴 했는데 상승 종목 개수가 1348개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1776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 너셀이 빠져서 그러나. 너셀이 지금 마이너스 0.56으로 살짝 빠진 게 있네요. S&P 500도 그닥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0.08이니까. 다우가 0.08. 네, 유럽 증시가 조정받았네요. 네,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0.60 좀 조정받았고. 네, 유로 저기 그 다음에 어디냐? 아시아. 아시아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홍콩 증시가 마이너스 2. 항생 지수죠. 마이너스 2.19. 상하이가 마이너스 1.29. 예. 니케이 지수 잠깐 니프티구나. 니케이도 살짝 조정받았는데 호주가 0.16 상승. 니프티 인도가 0.69. 약간 아시아는 혼조세가 있었습니다. 코인 쪽은 84,000달러까지 반등의 중원이 있네. 금 가격은 네, 뭐 살짝 조정, 마이너스 0.51. 근데 금 가격은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68.29달러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달러가 지금 다시금 강세 모양새가 있죠. 달러 인덱스 오랜만에 좀 살펴볼까요? 103에서 반등해서 올라온 거지. 알겠죠? 달러 인덱스가 반등해서 올라오긴 하네. 그리고 약간 요건 이제 심리 관점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에 있긴 있어요. 네, 극한의 공포 위치에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22에서 23으로 살짝 나아진 건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까지 내려왔었잖아. 그래도 잘하면 B역까지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약간 심리가 좀 개선되어지는 건 있고 그다음 이제 이게 한때 빅스 지수가 29까지 올라왔었죠. 지금 1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올라간 섹터 보게 되면 이걸 볼까요? 섹터는 조금 이따 보고 테슬라가 5.27 오늘 약간 테슬라가 반등을 많이 해요. 조금 이따가 테슬라 약간 같이 볼까요? 팔란티어가 4.08 그동안 하락하다가 반등해줬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70 마이크로소프트가 1.14 메타가 1.75 그닥 뭐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네. 약간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가 5.27로 좀 올라왔다는 부분 조금 이따 테슬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0.23 코스닥이 마이너스 0.79 요새 그 코스피가 은근하게 좀 올라가죠. 코스닥은 요새 좀 약세입니다. 반대로 아무래도 뭐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요새 그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는 영상 올려드렸었고요. 그렇고 그러면 이 정도면 뭐 약간 미국 시장 아시겠죠? 글로벌 시장. 지금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하락하다가 반등 자리긴 해요. 반등해 주려고 그래.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반등의 강도가 강하진 않죠.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반등해 줬다가 다시 조정 주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반등 자리에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5.27 테슬라도 약간 바닥 다져주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 오늘 그 제가 방송에 제목에 이렇게 좀 남겨놓았죠. 방송 제목에 트럼프 통상 강화의 실물 둔화 우려 확대 이런 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반등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믿음직스럽더라고 해야 되나? 뭐 안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현재로서는 뭐 기술적 반등의 포지션은 되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는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좀 있었죠. 그 발언에 의한다면 약간은 어 나름대로 유연성을 좀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가 관세라는 것 자체가 경제를 안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2025년 3월 20일 미국 증시는 변동성 높은 하루를 보내며 소폭 상승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4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그다음에 이거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쿼터 오브 위칭 데이. 네, 내만의 날이었고요, 어제. 그다음에 기업 실적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시장은 일단 주간 기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뭐 보신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는 네, 반등해서 좀 올라온 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셀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고, 네, 그리고 이거 내만의 날, 쿼드러블 위칭 데이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셋째 주 금요일에 발생하며 이날은 거래량과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경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약간 반등해줬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약세의 모양새가 있죠. 왜냐면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골드만사스에 따르면 약 4조 7천억 달러의 옵션 계획이 만기되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 및 리밸런싱 압력을 증가시켜 종가 근처에서 급격한 포지션 청산을 유발했습니다. 이런 거 있고. 근데 뭐 네마니알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 뭐 어제는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과 시장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4월 2일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2일 날 실제적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이겠네. 네. 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유연성은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단어 때문에 약간 막판에 반등해서 올라왔다고는 이야기는 한데 근데 요 유연성이란 것 자체가 뭔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는 이제 강하게 진행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그거에 의한 뭐 타협, 협상, 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성 관세를 네, 4월 2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긴 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반등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네, 본격적으로 4월 2일부터 이 보복성 관세, 하여튼간 관세에 대해서 실행을 하니까 그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줄 것인지. 근데 지금 뭐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의 관점의 영역만 있는 것 같고 네, 부분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시장에 이게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24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과매도 구간이긴 한데 그 과매도 구간으로 해가지고 좀 반등할 수 있는 네, 기술적 관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재료가 좀 붙어줘야 되긴 한데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어, 글로벌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그나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휴전 협의 부분적 그런 부분이 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유동성 자금 각국의 나라들이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스위스 같은 스위스인가요?
스위스는 중립국이죠. 스위스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정책적 유연성을 펼치면서 그런 정책적 유연성이 시장에 좀 약간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에 관련된 재료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뭐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약간 예, 연준도 그렇고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시장에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4월 2일부터 시행될 관세가 또 걱정이 되긴 하죠. 네,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 언급 이후 낙폭을 줄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보복성 조치가 확정적으로 언급되면서 기업 투자 및 고용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이 부각되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산업 신호, 페덱스 마이너스 6.5 빠졌고, 미국 산업 경제의 약세와 불확실성의 이유로 실적 전망 하향, 나이키는 당일 주가가 마이너스 4.5 하락, 관세와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번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발표. 두 기업 모두 미국 내 산업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을 반영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함에 따라 시장 전반의 실물 경제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우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미국 무역 전쟁 관련 민감주로서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며 관세 관련 정책의 시장 파급력을 측정하는 지표 종목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이 하락을 한 거지. 지금 S&P 500은 2월 고점 대비 약 8% 하락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조정 국면인 10% 하락 직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약간 살짝 매우 약간 반등해주긴 해줬지만 아직은 기술적 조정은 피했으나 시장 반등 시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반복적 반등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쪽은 연준의 발표 이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가 보니까 그냥 쌍바닥 자리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면 채권경제는 3%대까지 떨어져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미국 시장은 오늘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오늘 아니고 그냥 시장 분위기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유지하고 있다. 뭐 제가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이전 방송에서 자세하게 좀 나름대로 여기죠. 연준의 3월 FOMC 금리 동결 QT 양적 긴축 완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됐으니까 자세한 건 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되어 있고 트럼프 관세 발언 중 일부 유연성 발언 뭐 이런 부분 기술적 반등 지점에서 지지선 형성 시도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부정적인 요인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니까 산업 및 소비 분야 실적 아까 대표적인 페덱스하고 나이키 주가 빠졌죠. 옵션 만기로 인한 단기 급등락 노이즈가 있었고 S&P 500이 아직 고점 대비 8% 하락 중인 점 시장은 단기 기술적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무역 정책이 확정적으로 강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 및 고용 계획 위축, 소비 심리 약화, 실물 경제 둔화 우려가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반등 전환보다는 박스권 조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뭐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70 빠졌는데 테슬라가 좀 반등해서 올라온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유럽 증시도 그래도 예상 살펴볼까요?
이런 소식이 있었죠. 유럽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스톡스가 마이너스 0.60. 유로 증시. 지금 뭐 증시가 만만치는 않은데. 지금 캔들 자체가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뭐 헤드앤숄더 패턴 나왔으니까 유럽 증시도 지금 만만치는 않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히드로 공항 폐쇄 여파와 주요 금리 동결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네, 유럽 증시가 약세로 좀 빠졌다. 네, CNBC 보도에 따르면은 유럽 증시는 히드로 공항의 일시 폐쇄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행 및 레저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요 여행과 레저는 소비 섹터죠. 네, 히드로 공항 폐쇄 영향 원인 공항 인근의 전기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히드로 공항이 폐쇄되었고 이는 항공편 운항의 차질을 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여행 및 레저 섹터가 마이너스 1.6 하락했고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IGA가 보험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9 불이 났으니까 보험료 많이 나가겠지. 보상. 항공주 전반에 걸쳐 약세 압력 가중. 그 다음에 유럽 전역. 그러니까 뭐 프랑스도 다 빠졌다. 독일의 닥스 지수 마이너스 0.5 빠지고. 원자재 섹터 하락, 글로벌 무역 불확성과 수요 우려 전망. 철강, 펄프 가공 쪽도 마이너스 2.3 하락. 그 다음에 유럽 최근에 그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러시아 은행은 21% 동결. 스위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25%포인트 예상보다 빠른 완화 시장 인하했죠. 이거는 영국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동결. 스웨덴 동결. 네, 연준도 동결. 특히 영란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글로벌 교역 불확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주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이슈죠 다. 연준의 입장각 금리 동결 배경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 확인 필요하고 고용 양호하다. 그러나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됐다. 연내 200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유지. 네, 유럽 시장은 여행주 약세, 단기 이벤트성 성격이 강하다. 네,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함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부 후퇴했다고? 네, 3월 20일 유럽 증시는 히드로 공항 폐쇄라는 단기 이슈와 더불어 중앙은행들의 금리 동결과 보수적 발언으로 인한 시장 전반의 긴장감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특히 여행주와 원자재 섹터 하락을 주도했으며 이는 공급 충격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맞물려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유럽 증시 보고 아시아 증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미국 증시가 새벽 5시에 끝나고 유럽 증시가 새벽 2시쯤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아시아 증시가 4, 5시에 끝나죠. 그래서 최신 데이터는 미국 증시가 최신 데이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다 봐야죠. 네, 미국 경제 불확실성에 홍콩 증시가 빠졌다는데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항생. 네, 툭 떨어졌다. 근데 이게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5일선에서 21선 터치했네요. 네, 항생 지수가 마이너스 2.19로 좀 빠진 거 있다. 상하이 올라왔다가 맞고서 눌렸네.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 증시는 뭐 항생하고 홍콩하고 중국은 좀 빠졌지. 그나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인도 쪽은 좀 반등한 모양새 있고 코스피는
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는 그냥 뭐 반등? 뭐 지금은 그닥 어느 산업 섹터에 아니 저기 어느 나라의 그 증시가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네, 홍콩 증시의 급락, 헬스케어와 소비재 주도가 하락을 했다는. 약간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인데 이쪽이 하락을 했다네. 미국 소비 둔화 우려가 전이되어 홍콩 내 소비 관련주 전반적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경기 둔화를 반영을 했다는데, 네, 지금 그 중국은 나름대로 경기는 선방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미국 수요 감소 우려가 수출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토픽스 지수는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가? 이씨, 이거지. 아, 이거는 저건데. 예? 안 보여. 아까 다 맞죠? 예, 이거 봅시다. 아시아 쪽. 약간 비교를 하는 게 나을까? 이게 지금 이게 올라갔다가 중국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약간 N장 파동에 플래그 주면서 움직이고 홍콩은 그동안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는 거죠. 타이완 쪽, 대만 쪽은 약간 행보로 토픽스 1번이죠. 이게 니케이가 여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진 않은데 이 니케이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약간 꺾이죠. 토픽스가 이렇게 토픽스가 좀 올라간 건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그 1번 증시에서 뭐가 있냐면 니케이 지수가 있고 토픽스 지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니케이 지수를 주로 이야기하죠. 근데 니케이 지수는 약간 다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주요 종목들이 좀 모여 있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1번 증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네, 토픽스 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래도 토픽스 지수는 최근에 좀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뭐 1번 증시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7거래 연속 네, 상승하고 있다. 그 1번은 따로 여러분들과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긴 할 건데요. 우선 뭐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일본의 경제는 우선 좋아요. 매우 매우 좋습니다. 매우 매우.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엄청나게 지금 3.7%까지 4% 아니면 3.7.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면 안 좋다. 뭐 연준은 뭐 2%대로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좋게. 근데 그 올라가는 관점이 어, 저런 관점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잖아요. 물가 상승인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이 매우 좀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최근에 유럽하고 미국에 비해서도 네, 임금 상승률,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이 매우 높아요. 당연히 한국은 뭐 근처도 못 가죠. 아마 지금 일본은 임금 상승률이 세계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 주요국 중에서 일본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1 정도 나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임금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CPI 지수가 뭐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받쳐주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일본 경제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가 매우 좋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지? GDP라는 그 공식 아시죠? GDP. GDP에는 그 수출 무역 수지에 관련된 그 데이터들 들어가지만 소비 데이터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내수 소비 위주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매우 둔화됐었죠. 근데 그 이유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해서인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내수가 살아났잖아요. 왜?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일본을 앞섰죠. 임금 상승률이 일본. 근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일본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일본의 뭐 GDP가 얼마예요?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고. 여하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본에다가 누가 투자죠? 워렌 버핏이 투자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워렌 버핏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일본에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생각 없이. 근데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겠죠. 우선은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정상금리로 인상하려고. 왜냐면 그동안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금리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올릴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왜냐면 경제가 받쳐주니까.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니까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긴 하겠죠. 금리는 또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어디다 투자하는 게 더 맞겠어? 당연히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겠어요?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에 투자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한국은 좀 안타까운 거 있죠. 한국은 이제 일본에게 돈을 빌렸잖아. 윤석열 정권 때 그 일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이자 갚느냐고 지금 허덕이잖아요. 굳이 빌리지 않아도 될 돈을 일본한테 빌려가지고 이자만 더 올라가잖아. 금리 올라가니까. 일본하고 도대체 뭔 관계가 있길래 일본한테 돈을 빌려? 네, 그 코스피 이거는 뭐 한국 증시는 뭐 조금에다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5일 연속 상승하고 요새 코스닥이 약세죠. 코스피가 올라가는 게 그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강세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근데 호주 증시, 호주는 뭐 에너지 쪽, 원자재 쪽이라서 에너지 광산주 견인으로 해가지고 호주 증시가 올라갔다. 아시아 증시, 요거 아시아를 볼 적에 다양한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보는 게 아시아 인덱스를 보는구나. CNBC. 여기 마이너스 0.43. 아마 그 중국 증시가 빠져서 그럴 거예요. 아시아 시장은 미국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별 국가별로 경기 회복 및 통화 정책 기대에 따른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소비 및 성장 우려로 부진했으며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증시. 이 정도면 뭐 글로벌 증시 다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리고 요거 살짝 볼까요? 흐름. 요거는 그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인데 요거는 엔비디아인데요. 이게 다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 나스닥이 그동안 하락했잖아요. 아까 나스닥 보셨다시피 240선 아래에 있잖아. 장기 이평선 아래. 그러니까 데스크로스가 발생한 상태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반등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240선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등 자리죠.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야. 다 빠졌어.
그 다음에 뭐 오늘 1.14% 올라갔다는 것은 상승 악경 캔들 나와준 거. 그동안 빠졌다가. 알파벳도 마찬가지지. 다 빠진 자리잖아. 메타도 다 빠진 자리야. 그치?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동안 빠진 게 뭐 거의 50% 가까이 빠졌으니까. 애플도 빠졌고요. 넷플릭스도 빠졌고요. 아마존도 빠졌고요. 이게 딱 보이니까 느낌이 오지, 분위기가요. 월마트도 빠졌고요. 그나마 엑스모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지금 엑스모빌은 240선 어디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장단기 이평선 다 돌파했네. 60선 돌파했네 이미. 그치?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네. 그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게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갔냐? 그 에너지 관련된 거. 예, 그거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화석 연료 에너지 정책. 뭐 아니랄까 반응성 올라오네.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서부 텍사스 원유가 그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지금 크루드 오일이 얼마예요? 이거 볼까요? 여긴가? 네, 여기 나왔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브렌트유가 71달러잖아. 여기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잖아. 그래도 최근에 반등하네. 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크루드 오일도 서부 텍사스 원유. 얘 68달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유가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지. 그래도 올라오긴 하지.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금 엑스모빌은 근데 엑스모빌은 더 많이 올라오네. 그치? 얘는 이제 이미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섰잖아요. 올라서고도 더 올라가고 있잖아. 아이언큐라든지 요쪽은 좀 그렇죠. 양자 쪽이 한창 잘 나갔다가 젠스랑의 발언이 있은 이후로 좀 급락하면서 좀 떨어지긴 했지. 근데 은근하게 화이자라든지 여기는 그래도 버텨요. 잘. 아마 나중에 뭔가 이렇게 또 전염병이라든지 뭐 그런 게 돌면 안 좋긴 하지만 그런 유행이 있으면 또 제약바이오 쪽이 좀 주목받긴 하겠지. 아직 그럴 타이밍은 아니고.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직까지 주름을 잡고 있지. 제너럴 모터스는 그래도 선방해주네. 그래도 살짝 올라오네요. 제너럴 모터스. 비트코인 쪽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약간. 그리고 ETF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뭐 나스닥 ETF는 그나마 괜찮을 수가 있는데 뭐 개별 종목에 대한 ETF라든지 ETF는 그것은 현물 자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 현물 자산 현물 자산이 아니에요. 현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지 ETF는 현물이 아닙니다. 주식은 그래도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물 자산이에요. 현물 자산과 현물을 기반으로 한 자산은 달라요. ETF는 현물 자산이 아니라 현물을 기반으로 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파산되면 남는 것도 없어요. 지분도 없어요. 근데 현물 자산인 주식은 파산돼도 지분은 있잖아. 현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TF는 최근에 ETF 종종 파산하는 거 보셨죠? 괜히 잘못 들어가셨다가 파산되면은 그냥 남는 것도 없습니다. 청산되는 청산 자금만 좀 받을 뿐이지. ETF 조심하시고. 그래 그나마 뭐 나스닥 ETF 하신다고 하니까는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ETF는 또 수수료가 있잖아. 근데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뭐 수수료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수수가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은 그 장기간 투자란 것 자체가 뭐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라 뭐 단타 매매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없을 수 있는데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예, 높아시면서 좀 말씀드릴 거. 예, 브로드컴도 약하죠. JP모건은 반등. 솔라이즈는 아직까지 애매하긴 하다, 그치. 1412, 그쵸. 1412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 그냥
살짝 조정받은 거죠, 진짜. 야, 로키드 마틴은 많이 빠졌다. 갑자기 로키드 마틴이 마이너스 5%까지 빠지냐? 폭나겠네요, 로키드 마틴. 아마 저거 관련이겠죠. 뭐 우크라 러시아 휴전 관련된 부분적 휴전 합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 홈디포도 약하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네, 미국 증시는 그 나스닥의 지수 근데 예, 그 흐름을 함께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뭐 글로벌 증시 살펴보면 되겠죠. 오늘은 그래도 원래는 제가 요새는 약간 컨셉을 바꿔가지고 글로벌 증시를 분석할 적에 예, 그렇게까지 오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제 주말이라서 3월 20일 주말이라서 약간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살펴보고요.